강의를 시작할게요. 어제 추세 매매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추세 매매를 하기 전에 이평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의 기본에 대해서는 무슨 매매든지 꼭 중요하죠. 왜 이평선이 중요한지는 다른 강의에서도 했고 오늘도 한번 볼게요. 일단 이평선은 5일 이평선, 일봉상 말하면 5일 이평선,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그 다음에 240일 이렇게 되죠. 요거는 1년이죠. 1년 평균. 요즘은 요거 많이 안 써요. 거의 반년마다 이 추세가 바뀌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잘 가던 화장품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도 6개월 이상 못 가죠, 추세가. 요거는 잘 안 쓰고요. 요거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5이평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세력선이라고 그러죠. 세력선. 자, 보시면은 왜 세력선이라고 불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평선에서 5이평도 한번 보고, 5이평은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번 볼게요. 자, 급등하는 세력주들은 이 5이평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넥스트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5이평이 여기서 생긴 거죠. 이거는 신규 상장입니다. 최근에 참 많이 올랐던 뭘 볼까? 우리가 테마 한번 볼까요? 마리화나 오성첨단 소재를 한번 볼게요. 오성첨단 소재를 보면 이게 빨간선하고 좀 헷갈리네. 이게 5일선이죠. 이건 22평이에요. 자, 보시면은 급등할 때 보면 5일선을 안 깨죠. 그쵸? 급등하는 완전 세력주는 이런 5일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가 나는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좀 바꿀게요. 그냥 까만 선으로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올라간 타점이 5위평을 재돌파할 때가 타점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졌네. 그래서 아까처럼 요것도 보시면 5위평 따라서 크게 올라가다가 눌러주고 5위평을 재돌파했죠. 여기가 타점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또 5위평 다시 치고 올라갔죠. 요런 데가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요런 데가. 그래서 세력주 매매를 트레이딩 할 때 우리가 사용한다 그래서 세력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21선이 가장 중요하죠. 21선이 추세선이죠. 21선. 추세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는 또 생명선이 되기도 하죠. 급등한 종목, 아주 급등한 종목이 21선을 깨고 50% 이상 가던 종목이 21선을 깨면 위험한 거죠. 이틀 이상 깨면은 일단은 그때부터는 수익 실현을 해나가야 되죠. 자, 이거는 왜 이러냐, 21선이 왜 중요하냐, 왜 추세가 되냐. 자, 20일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한 달 동안, 그렇죠, 매매 일수가 보통 20일에서 22일, 23일 이렇게 되죠. 한 달이란 말이에요. 한 달 평균이죠, 이평선은. 그래서 한 달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종가로 보면 22평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뭘 볼까? 조선주 볼까요? HD 현대, SK하이닉스를 보죠. SK하이닉스를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요 빨간 선이 21선이죠. 요렇게 추세가 날 때 보면 여기서 첫 번째 추세가 났죠. 21선 안 깨죠. 그쵸? 21선을 깨게 되면 이 추세가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봉 찍고 옆으로 기다가 얘는 다시 추세가 나려면 이렇게 61선을 기준으로 얘는 올렸으니까 61선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22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며칠씩 추세가 나죠. 한 달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LG엔솔 볼까요? LG엔솔도 추세가 날 때 보면 이렇게 21선을 안 깨죠. 그쵸? 21선을 깨면 놀랍게도 21선은 저항이 될 경우가 많아요. 20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21선이 저항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21선을 깨게 되면 이제 뭐예요?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늘어나는 거죠. 평균값이니까 그냥 50%라고 칠게요. 쉽게 얘기해서 10명 중에 5명은 손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근데 기간이 20일이 왜 중요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스윙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급하기 때문에 한 달 생각하잖아. 한 달. 그쵸?
한 달을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간 지 이제 한 달 동안 수익이었다가 21선을 깨기 시작하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거죠. 10명 중에 5명. 다시 21선을 치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면 절반 이상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뭐 화장품주 볼까요? 아모레 무거운 종목을 아모레 퍼시픽 보면 자 여기서 들어온 거죠. 21선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21선 안쪽에서 가고 있는데 깨지기 시작한다. 그럼 뭐예요? 이제 절반 중에 누군가는 이제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꼭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본전에 오면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쌍봉이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21선을 깨면 그 다음 또 파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추세 구간에서는 이 한 달이라는 심리적인 기간과 그 다음에 이 이평선의 원리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21선은 생명선으로 꼭 지켜야 되고 21선을 깨면 일단은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선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평선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61선은 뭐예요? 61선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실적선이라고 불러요. 실적.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기마다. 펜 어디 갔니 또?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잖아요. 분기마다. 그래서 이 61선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는 61선을 지키죠. 그래서 요거를 분기별이니까 요거는 기간이 실적선 또는 수급선이라고 불러요. 저는 실적 또는 수급. 왜냐하면 분기 실적에 따라서 수급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61선인 경우에는 수급선. 그래서 아까 SK하이닉스 보셨지만은 SK하이닉스가 웬만하면 올라갈 때 61선을 안 깬단 말이죠. 61선. 그렇게 쭉 올라갈 때 웬만하면 61선을 안 깨고 살짝 깼다가도 다시 올리고 이러죠. 그렇죠? 여기 청란 슈팅 구간에서는 61선을 절대 안 깼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엔비디아 HBM 얘기 나오면서 올 초부터 HBM 얘기 나오면서 얘는 61선을 한 번도 안 깼어요. 그리고 14만원짜리가 25만원까지 100% 수익이 났죠. 100%. 그래서 요거는 61선을 안 깨는 종목들은 실적에 우선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61선을 수급선, 실적선이라고 부르고요. 121선은 뭐예요? 121선은 61선이 분기라면 이건 반기죠, 반기. 그래서 61선 매매는 보통 61선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로 종목이 갈리는 거예요. 아니 121선. 121선 아래쪽에 있으면 상반기에 지금 하반기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수익이 안 나는 거고 여기를 올라가면 또는 골든 크로스 하는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갔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보면 이거 보시면은 121선은 안 깨죠. 121선을 깨면은 6개월 평균보다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가죠. 얘는 21선가 이렇게 나오다가 61선은 절대 안 깨죠. 네?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수가 급락할 때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120에서는 안 깨죠. 다시 올리죠. 다시 올린다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처음에 이제 실적이 나기 시작할 때 상승 초기에 보면 121선을 위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화장품주 중에서 아까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 보면은 지금은 121선 위에 있죠.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이거 뭐야? 아모그리테. 아모레 퍼시픽. 자, 보시면 실적이 좋으면 121선은 안 깨죠. 여기서도 다시 이렇게 올리죠. 근데 121선을 깬다는 건 뭐예요? 이거 실적 안 좋게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121선을 깨면 완전히 추세가 죽었다. 정배열에서 121선 깨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잘라줘야 되는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은 기본적으로 추세하기 전에 어디에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실적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는 종목도 61선을 깨면 수급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1선은 우리가 1년이 아니라 6개월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깨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추세를 볼 때는 이렇게 21선을 추세로 본다는 거. 그리고 5일선은 세력선이고 불러줬다가 5일선 다시 재돌파할 때가 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다음부터는 다시 21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그리고 추세 매매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알파 부탁드리고, 별풍 알파는 쏴도 돼요. 별풍은 별풍이나 스티커라도. 이 이평선이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